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민들레꽃이라는 시를 한 편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다부원에서의 작가, 조지훈 시인이 썼던 1952년 작입니다. 전쟁 중에 역시 썼던 시인데,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까닭없이 마음 외로울 때는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애처롭게 그리워지는데, 얼마나 한 위로이랴. 소리쳐 부를 수도 없는 이 아득한 거리에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오느니,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는 내 이 세상 온전히 떠난 뒤에 남을 것. 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얼마나 한 위로이랴. 그대의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자, 이게 조지훈 시인의 시인데요. 짧아서 좀 더 어렵죠. 그죠? 무슨 말을 하는지 대략은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조금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 짝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해석의 근거를 여러분이 작품 안에서 찾으면서 선생님이 역시 질문을 마련해놨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진 않고요. 질문이 한 4가지 정도 있잖아요. 이 4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마련을 하면서 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해석 못 찾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누구랑 또 같이 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또 같이 볼 거니까 모르면 그냥 넘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지 있죠? 활동지 없으면 그냥 이거 보면서 생각만 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보면서 옆에 있으니까요.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정도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만 해주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좀 해결해보니까 느낌이 그래도 어떤 시겠구나 좀 왔을 것 같은데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선생님 뭐였냐면, 화자는 정말 이 까닭 없이 외로울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까닭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봤을 때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쵸? 말만 그렇게 내면 자기 심정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을, 그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죠? 단어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묘사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자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요? 외로워? 왜 외로울 것 같아요? 뭔가 아득한 거리감도 있는데, 거리를 느낀다는 건 그 거리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누군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뭐 사랑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시 여기는 것 같고, 잊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잊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외로운 거지, 까닭 없는 외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도 갑자기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까닭 없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곰곰이 찾아보면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쵸? 자,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애처롭게 그리워진다고 했는데, 맞춤법을 모르셔서 이렇게 했을까요? 시적 허용이라고 하지. 여러분, 가운데 오를 넣으면서 길게 이야기를 하게 해요. 노란. 그쵸? 노란 이렇게 읽지 않고 노란 이렇게 읽게 만듭니다. 자, 시적 허용을 통해서 거두는 효과 뭘까요? 노란 이렇게 읽게 만들면서 어떤 효과를 유발해요? 그렇지, 이 색채어를 강조하는 효과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적 허용을 사용하는 이유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조고요. 두 번째는 운율을 위한 때도 있어요. 운율을 위해서 시적 허용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산요화라는 시에 보면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없이 꽃이 피네. 자, 그런데 가을, 봄, 여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가을, 봄, 여름. 자, 그런데 지금 한 계절이 빠져있죠. 겨울이 빠져있죠. 그쵸? 그리고 순서도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순서인데, 가을, 봄, 여름 이렇게 했고, 그쵸? 그리고 가을도 지금 가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가을이라고 했죠.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운율을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하면은 운율이 깨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겨울을 뺐고, 봄, 여름, 가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운율을 좀 해치기 때문에 일부러 가을, 봄, 여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운율을 시어들을 배치하고 시적 허용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쨌든 뭐 운율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고 노란 색감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민들레꽃일까요? 왜 하필 민들레꽃 한 송이를 그리워할까요? 꽃 되게 많잖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장미처럼 막 강렬한 꽃이었으면 안 됐을까요? 빨간 장미 한 송이도 애초롭게 그리워지는데 장미랑 민들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장미는 너무 강렬해. 여기서 장미를 썼으면 이지가 이런 은은한 맛은 안 났을 것 같아. 강렬한 느낌은 좋겠죠. 그리고 꽃집에 가면 여러분 민들레꽃 팔아요? 안 팔아요. 왜 안 팔게? 너무 흔해. 길가에 막 너무 잘 자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흔해서 사람들이 잘 돌아보지 않는 꽃이야. 그죠? 그런 꽃조차 그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외대가 외로울 때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다른 뭐 예쁜 꽃들 많은데 민들레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그죠? 우리 도로가에도 가끔 보면은 흙만 있으면 민들레꽃 자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한 4월 달쯤 여러분 길 걸으면 민들레 홀씨가 막 떠다니는 거 본 경험 없어요? 뭐 민들레 홀씨가 막 떠다니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흔한 꽃이기 때문에 일부러 시어로 삼은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한 위로이랴라고 했어요. 뭐 영탄법을 쓰기도 했고.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민들레꽃이 그럼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기 나왔죠? 뭐의 역할? 화자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쵸? 화자가 지금 외로움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노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안을 주는 존재가 바로 민들레꽃이죠. 그쵸? 자, 소리쳐 부를 수도 없는 이 아득한 거리라고 했는데 그 대상은 안 나와. 그죠? 그 누구와 내가 지금 거리감이 있는지 민들레꽃은 아닐 거예요. 참고로 민들레꽃은 내 주변에 있는 존재잖아. 그죠? 민들레꽃과의 거리감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어떤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밝히진 않고 있어요. 그죠? 그 대상은 우리가 그냥 뭐라고 부르자? 임이라고 부릅시다. 임.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이 아득한 거리로 묘사를 하고 있고 임과 화자의 거리감 아마 극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거리감이기 때문에 아득한 거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별의 상황이다 라고 그냥 우리가 단정을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근거면.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오느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찾아오는 그대는 내가 이별한 임일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요? 이별한 임이 찾아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별 극복된 거 아니야? 여기 찾아오는 그대는 누굴 것 같아? 위로를 주는 존재니까 다시 말하면 민들레꽃이에요. 그러면 이 시는 민들레꽃을 뭐로 표현하고 있다?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화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별한 상황에서 그대가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민들레꽃이 나를 찾아왔다. 라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볼게요. 3년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가치관을 알 수 있냐고 질문했는데 어떤 가치관을 중시하느냐예요. 어떤 가치관을? 시어 뭐겠어?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사랑을 중시한다는 거. 선생님은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세 번째 연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는 내 이 세상을 온전히 떠난 뒤에 남을 것. 내가 죽어도 사랑한다는 말, 사랑의 마음은 뭐다?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사라진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화자가 중시하는 가치, 사랑.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화자가 중시하는 가치를 할고요. 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누굴 잊어야 돼? 그 임을 잊어야 돼요. 그런데 잊을 수가 없어. 왜? 아까 3년에서 밝혔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더라도 남을 수 있는 가치야. 그러니까 님을 미워하거나 그렇지? 버리거나 그 생각을 안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알아. 근데 어때? 마음으로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병이 될 겁니다. 상사병이 돋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유일하게 위안을 주는 존재 뭐예요? 민들레꽃이에요. 그대의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라고 했는데 이게 이 민들레꽃에서 가장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보는 지금 이 시의 전체적으로 보면 화자가 계속 뭘 관찰하는 입장이었어요. 민들레꽃을 지금 관찰하고 보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연에서는 이 눈을 들어 보는 주체가 누구예요? 민들레꽃이 나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나만 진짜 이렇게 계속 보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들레꽃이 진짜 나를 정말 따스한 눈빛으로 위로의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주체와 객체를 어떻게 했어? 바꿨어. 그래서 진짜 민들레꽃이 사람인양 지훈아 힘들지? 물론 화자가 곧 시인은 아니지만 지훈 힘들지? 하면서 마치 말을 건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들었고요. 요 마지막 요 문구는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에 여러분 필적 확인론 있죠. 거기에 막 나왔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을 해. 그대의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딱 들어갈 만하지 않니? 그지? 딱 들어갈 만한 그런 문구예요. 자, 화자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대단한 것으로부터 위안을 얻을 필요 없다.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바로 짝꿍, 친구가 나한테 정말 힘든 상황에서 위안을 줄 수도 있고, 그냥 날씨 좋은 게 나한테 위안을 줄 수도 있고요. 그쵸? 진짜 길가에 핀 들꽃 하나가, 민들레꽃은 들꽃이잖아요. 들꽃 하나가 나한테 위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서정적이죠. 근데 이 시를 언제 썼다? 1952년에 썼다. 한국전쟁 중. 사실 조지훈 시인은 이런 시인이에요. 이분의 본질을 얘기해라. 조지훈 시인의 본질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막 전쟁에 대해서 그런 뭐 참혹한 그런 시를 쓰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서정적인 감수성을 갖고 있는 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조지훈 시인의 예쁜 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은요, 여러분 학습지를 이제 작성을 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정답은 없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제출해주면 되는데 여기 오른편에 보니까 수행평가 목록이 쫙 써있네요. 그쵸? 국어도 지금 이 날짜를 선생님이 정해놓진 않았지만 계속 꾸준히 해주고 있어야 돼요. 네. 알겠죠? 네. 어느 순간 선생님이 자, 뭐 며칠날 검사할 겁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진짜 확인을 할 건데 그때 가서 막 부랴부랴 하려고 하면 어때요? 가장 힘든 수행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혹시 오늘 해볼게요. 문제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빵점 나와도 상관없으니까요. 뭘 했는지 까먹었어. 근데 여러분 들어가 보면 요 학습지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 볼 수 있고 또 여기 메일 적잖아요. 여러분 메일 주소 적죠? 그 메일로 요 답변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메일 접속해서 학습지 확인해 보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학습 활동 해주세요.